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피로 극복 이야기. 발행일 2020년 2월 9일. 지은이 우경아. 펴낸이 우경아. 펴낸 곳 인생이 변하는 서점. 저자 소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대표다.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성장과 변화의 시작임 깨달았다. 마음을 관찰하고 질문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알아간 경험으로 모두에 나가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를 전하고 싶다. 나를 몰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나를 아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프롤로그. 공포라는 것을 생생히 경험했다. 젊었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름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믿으며 인생을 살았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생의 풍파들을 잘 헤쳐나왔기에 자신감도 있었고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었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무너졌다.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른 채 혼돈과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했고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지금은 지난 일이 되었고 그 아픔과 상처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때 경험한 우울증, 무기력, 만성피로의 경험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하다. 내가 왜 무기력, 우울증, 만성피로를 겪었는지, 그때의 기분과 몸의 상태 그리고 감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그때의 감정이 살아날까 두렵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 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 그리고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사람을 치유한다는 말처럼 그때의 경험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었다. 일장 내 증상들. 공포스러웠고 죽을 것만 같았다. 이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다. 교회를 막 다녔었기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외쳤다.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어둡고 무서운 늪에 빠진 기분이 들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과 감정이 들었고 나조차도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포스러웠고 무서웠다. 나의 증상들은 여러 가지였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우선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다.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과거의 일도 그렇고 최근의 일도 그랬다. 머리가 멍해졌다. 그리고 인지력,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무엇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괴롭고 힘이 들었다. 특히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일들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 허둥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쩔쩔매는 나의 모습이 보였다. 주변의 직원들에게 물어본 것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다. 몇몇 직원들은 짜증을 내기도 했고 어떤 직원은 대놓고 물어봤던 것을 또 물어본다고 빈정대듯이 나에게 말을 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다. 화도 나고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었다.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이 너무도 밉고 싫었다. 야속했다. 정말 무안했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가슴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올라왔다. 두려움, 원망, 미움, 화 등의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졌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거래처분들의 전화를 받는 것도 힘이 들었다. 영업 및 업체 관리 일을 하고 있었기에 외근을 나가야 했고 사람을 만나야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 것이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몸과 마음이 계속 피곤하고 피로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고 밥을 먹고 잠만 잤다. 주말에도 그랬다. 평소 하던 집안일도 할 수가 없었다. 청소, 빨래, 정리 등 늘 해오던 일들에도 신경이 써지지 않았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했지만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주말에 놀아달라는 아이들과도 놀아주지도 못했고 어디 밖으로 다니기도 힘들었다. 어디를 가도 항상 아내와 같이 가자고 했고 아내의 뒤에 숨어 있었다. 마트에 가서 계산대 앞에서도 나에게 말을 걸까 두려워 아내의 뒤에 서 있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두려웠고 무서웠다. 나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고 못나 보였고 이상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내에게 너무도 미안했다. 그때의 아내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신도 아이들 보랴 집안일 하랴 힘들 텐데 나까지 이러고 있으니 말이다.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을 먹고 아이들을 재운 후 자기 전에 항상 술을 마셨다. 그때가 초여름이어서 주로 맥주를 마셨다. 술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다. 마시면서 계속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다. 미칠 것 같다.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기억력이 너무 떨어졌다. 회사를 못 다니겠다. 쉬고 싶다. 계속 이런 이야기만 했다. 정말 그랬으니까 만나는 사람들, 특히 친한 사람들에게 나의 증상들과 힘듦을 이야기했다. 모두를 나를 위로했고 잘 이겨내길 바랐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말해주었다. 운동을 해봐라, 좀 쉬어라, 병원을 가봐라, 마음을 편히 먹어라 등등. 40알이라는 말이 있다. 딱 내 나이 40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또 허둥대고 있었고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사직서를 쓰고 있었다. 더는 일이 하기 힘들었고 도저히 계속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아내에게도 계속 말을 해왔었다. 힘들어서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한동안 쉬어야겠다고. 아내는 나를 이해도 하고 위로도 했지만 걱정이 많았다. 당장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어지니 그럴 만도 했다. 아내가 부업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기는 했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보험료는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고 나머지 공과금, 생활비 대출금 등은 모두 내 월급으로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도 방법이 없었고 내 마음은 이미 내 의지를 벗어나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 의지와 다르게 내 손은 사직서를 썼고 팀장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팀장과 면담을 했다. 팀장님은 나의 사정과 내 상태를 알았기에 쉬어야 한다는 나의 말에 동의를 해주었고 상무님께 보고를 해주었다. 다행히도 상무님은 신중한 분이었기에 나에게 일주일만 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고 결론적으로는 회사는 더 다니게 되었다. 2장. 내 증상의 원인들. 몸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들도 찾아보았다.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내 상황과 증상들에 대해 연구를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감사하게도 건강에 대한 그동안 몰랐던 지식과 지혜들을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은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다. 책 당시는 뇌를 고칠 수 있다를 보면서 먹는 것과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내 고향은 경상도 안동이다. 어려서부터 음식을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이 있다. 싱거운 것은 맛이 없다고 느낀다. 밥을 먹어도 항상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가 있어야 했다. 기름진 음식들과 면 종류, 빵, 과자, 고기, 치킨, 단 음식 등의 음식들을 좋아했고 즐겨 먹었다. 책을 보며 장이 제2의 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먹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특히 밀가루에 들어있는데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사람의 몸에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과자, 간식 등은 줄이고 먹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몸과 장에 부담이 없고 편안한 음식을 찾아 먹기 시작했고 땅콩을 주로 먹고 야채, 과일, 채소 등도 맛은 없지만 잘 챙겨 먹게 되었다. 다음은 운동 부족이다. 나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마음과 심리, 정화와 치유 등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책도 보고 공부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지만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 바로 서고 건강해야 정신도 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이 먼저다. 라는 말도 있듯이 말이다. 내 증상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회사 동료들도 그랬고 상담을 한 교회 목사님도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회사 같은 팀의 직원이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나도 자전거를 타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말에 동네에 있는 자전거 집에 가서 12만 원을 주고 중고 자전거를 샀다. 그날부터 혼자서도 타고 아이들과도 함께 탔다. 퇴근 후와 저녁에도 타고 주말에도 타곤 했다. 자전거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달리면 기분 전환도 되고 상쾌한 감정이 들어서 좋았다. 자전거를 타면서 몸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 산책 삼아 아파트 단지나 동네를 걸어 다녔다. 마지막은 스트레스다. 나이 40이 되고 회사에서 경력이 오래되면서 알게 모르게 회사,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심적 부담과 압박이 컸었나 보다. 아프기 전에 100% 나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담당이 바뀌고 내가 맡게 된 업체에 납품한 물건이 잘못되어 그 일을 수습하는데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었다. 납품한 물량의 금액도 컸고 수량도 많아 그 일을 수습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없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내 나이 또래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급으로 회사 내에서의 책임과 기대도 크기에 업무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평생 직장이 거의 없는 현실이기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에 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외적인 요인으로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회사를 그만두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걱정 등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고민은 나뿐이 아니라 같은 회사를 다니는 모든 직원의 고민이기도 했다. 이런 내 몸에 좋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회사 내 업무적인 사건, 스트레스,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등이 겹치면서 나는 지쳤던 것 같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적절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몸과 마음에 쌓인 나쁜 기운들은 적절히 풀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나는 우울증, 무기력, 만성피로라는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 3장. 나의 극복 이야기.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고 자전거 타기와 걷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 마음을 편히 먹기 위해 노력했고 내 의지로 되지 않는 일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마음 공부도 많이 한 것 같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지금도 가끔 듣는 찬송가 첨부여 의지 없어서를 매일 들으며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했다. 왠지 모르게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증상들은 조금 나아만 질 뿐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혹시나 뇌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내와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동네에 있는 큰 병원인 쌍문동 한일병원 신경과에서 뇌 CT를 찍었다. 이상이 없기를 바랬지만 한편으로는 이상이 발견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이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증상들이 설명이 되기 어려웠고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어 그 핑계로 일을 놓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나쁘고 철없는 생각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검사 결과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다음은 한의원을 갔다. 원장님은 상담 후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이야기했고 휴식을 적절히 취하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한약을 지어 먹어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쌍문역에 있는 정신의학과를 갔다. 상담 후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생긴 것 같다면서 약을 먹어보라고 했다.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한번 먹었는데 너무 졸려서 그 후로는 먹지 않았다. 그리고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주말에 동네에서 창동양말 축제를 하길래 아이들과 구경을 갔다.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볼펜 같은 물건으로 머리와 손톱, 위 등을 눌러주면서 지압을 해주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평소에 지압에 관심이 많았기에 받아보았고 누르는 곳들마다 많은 통증을 느꼈다. 지압해주는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원장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요즘 나의 증상과 몸 상태에 대해 말했더니 장과 단전이 약하고 기운이 머리 위로 많이 떠 있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흐름이 많이 막혀 있어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내일 일요일에 센터에 한번 나오면 기 점검을 해주겠다고 했다. 좀 이상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나는 다음날 센터를 방문해서 기 점검을 받았다. 그곳은 다널드 창동센터였다. 기 점검을 받으며 나의 증상들과 상태를 말했고 원장님은 나의 몸 이곳저곳을 눌러보았다. 원장님은 나의 몸 여기저기가 막혀 있고 기가 잘 돌지 않고 단전과 장이 약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기운이 머리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수련을 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고 몸도 마음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고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가 않아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어서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수련을 나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널드 수련을 하면서 나의 모든 증상들은 놀랍게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수련을 한 지 4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몸도 마음도 아프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사람을 치유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몸의 기운, 즉 에너지가 좋아졌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다. 머리가 맑아지니 집중력도 좋아졌다. 다널드의 수련들이 나와 잘 맞기도 했고 그만큼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 성장에 좋다는 것을 느꼈다. 간혹 다널드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있던데 내가 경험한 다널드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다. 다만 정규 수련 외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다. 최근에 받은 PBM이라는 의식성장 프로그램은 100만 원이었다. 2박 3일 프로그램이었다. 참고로 PBM은 파워브레인이라는 말의 약자이다. 나도 처음엔 가격 부담으로 매우 망설였지만 받고 나서는 가격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의식의 깊이, 세상을 보는 눈 등이 확 달라졌다. 궁극의 평화와 통찰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PBM 이후로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달라진 나의 모습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PBM 수련 이후 직장에서 전에 없던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큰 시각으로 해내었고 다른 부서들과의 관계 개선 일도 추진을 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그 누구에게도 기가 죽거나 작아지지 않는 놀라운 에너지를 얻은 경험을 했다. PBM에서는 수련 전 매트릭스 영화를 보고 오라고 추천해준다. 그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인식을 해. 이 대사가 오랜 시간 나의 머리를 사로잡았다. 지나친 생각은 머리를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생각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걱정, 근심, 불안, 부정적인 생각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인식이란 느낌이고 감각이고 알아차림이다. 머리가 가벼워지고 감각이 좋아지면 세상과 사람들이 더욱 잘 보이고 더욱 잘 들리고 잘 느껴진다. 처음 수련 때는 동작들이 어렵고 낯설었다. 하지만 금방 적응되었고 수련한 지 한 달 정도 만에 내 몸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수승화강을 배웠다. 말 그대로 찬 기운은 올리고 뜨거운 기운은 내리는 것이다. 다널드 수련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전과 장의 에너지와 기운을 채우는 운동이다. 단전치기와 장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호흡과 명상도 마찬가지로 기운을 아래로 내려 단전에 집중을 하게 해준다. 접시 돌리기, 굴렁쇠, 장근술, 발끝치기, 온몸, 두드리기 등의 운동도 꾸준히 해보면 정말 몸이 좋아짐을 느낀다.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보면 관련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고 따라하는 법과 효능 효과들이 잘 나와 있다. 내가 경험한 다널드의 수련은 모든 운동과 명상의 정수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명상도 접해보고
헬스나 배드민턴, 마라톤 등도 소소히 해보았지만 다널드의 수련은 그 모든 명상, 호흡, 운동 등의 집약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근육과 체력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운을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몸과 마음의 전반을 다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다널드는 뇌교육 전문이다. 뇌호흡, 뇌파 진동 등의 수련은 정말 머리를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좋게 해준다. 몸과 정신의 집중력이 좋아지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면이 다 좋아졌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 삶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일에 대한 감각과 집중력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효과를 얻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놀랄 정도로 기운과 에너지가 좋아진다. 지금의 내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를 극복하게 해준 결정적인 계기는 다널드의 수련 덕분이었다. 사장 그 후의 변화들. 다널드 수련으로 나의 삶이 바뀌었다. 몸의 감각이 좋아졌고 몸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 머리가 가벼워지고 맑아진다. 걱정, 근심들이 많이 사라졌고 집중이 정말 잘 된다. 자신감과 여유가 생겨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져 삶을 한 단계 더 높이에서 바라보게 되어 나의 인생이 업그레이드된 기분이 든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기와 에너지가 내 몸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충만해진 느낌을 알게 되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수련과 휴식 등으로 에너지를 채워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널드의 수련을 통해 배웠다. 지금은 직장인이 아닌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고 제2의 인생을 계획 준비하고 있다. 점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도 기분이 좋다. 이것이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 극복 이야기이다. 이야기가 너무 다널드 위주로 간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이기에 글에 담고 주변에 같은 아픔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나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제목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사람을 치유한다. 무기력, 우울증, 만성 피로라는 아픔의 상처를 겪었지만 그로 인해 아프기 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었기에 분명 상처는 나를 치유한 것이 많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기에 내가 겪은 나의 상처는 축복이었다. 상처가 나에게 유리하고 득이 된다는 삶의 이치와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발생할 상처와 아픔들이 두렵지 않다. 내게 오는 것들은 모두 허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 에필로그. 이것이 나의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 극복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지금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를 겪고 계신 분이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